자, 28번 진행하도록 할게. 일단 요지 먼저 보고 내용 진행하자. 요지 보면 동물이 도덕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된다. 뭐 바꿔 말하면 인간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 편견을 예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우리 마음속 깊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게 뭐야? 동물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왜?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동물이라는 게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걸 쉽게 못 버린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게 불편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다는 내용인 거야. 알겠지? 가보자. 자, 믿음이야. 어떤 믿음? 요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동물은 그렇지 않다는 이 믿음은, 동사가 is지. 자, 믿음은, 자, 이 문장 보면 so that 구문인 거야. 근데 왜 so가 아니라 such가 되냐 하면 같은 건데 단순한 품사의 차이인 거야. so는 부사로서 그 뒤에 형용사가 나오고 such 자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찌되었건 so that 구문 어떻게 해석해?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지. 자, 이 믿음, 이 가정, 이 편견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편견이기 때문에, 또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assumption은 가정이란 뜻이야. 근데 문맥적으로 봤을 때 가정보다는 편견이 조금 더 매끄럽게 해석이 돼. 편견이기 때문에 이 편견은, 자, 또한 불리울 수 있대. 수동태 뭐라고 불리우는 거야? A habit of mind. 습관화된 사고. 그 사고가 습관화돼 버린 거야. 그런 생각이 습관화돼 버린 거야.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야. 습관화된 사고로 불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나쁜 습관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동물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그치? 이런 우리만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습관화된 사고, 즉 나쁜 습관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없어도 되는 수식절이야. 없어도 되는 거야. 자, 이런 나쁜 습관은 깨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왜? 우리 머릿속에 이미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문장.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cave into 하면 굴복하고 항복한다는 뜻이야. 뭐에 굴복해버리는 거야? 이런 가정에 굴복해버린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굴복한다는 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이런 가정을 그냥 받아들여버리는 거야. 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 그치? 이런 가정.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지문에서 이런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편견이야. 이 편견을 그냥 받아들여버린다. 굴복한다는 건 그냥 이 편견을 편하게 받아들여버린다. 왜? 이 편견은, 아니지, 이건 가짜 주어야.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주어. it은 가짜 주어. 왜냐하면은, 자, 해석하면 동물에게 도덕성을 부인하는 것, 동물이 도덕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즉 동물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쉬워, 어려워? 쉽잖아. 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생각해 왔으니까. 동물에게 도덕성을 부인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이 가정, 이 편견에 굴복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됐지? 뭐보다는 복잡한 어떤 영향, 가능성에 대한 결과, 복잡한 가능성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고, 이런 결과를 이제 deal with는 다루다라는 뜻인데, 문맥적으로 이런 가능성에 대한 복잡한 어떤 영향,
다루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동물에게는 도덕성이 없다. 즉 도덕성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지. 됐지? 근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복잡한 영향이냐? 동물도 도덕적인 행동을 하더라 또는 할 가능성이 있다는 되게 복잡한 영향을 다루는 것보다 그냥 동물에게는 도덕성이 없다. 즉 동물에게 도덕성을 부인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이 말이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왜 여기 복잡하다는 단어를 썼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 오던 게 아니잖아. 뭐가? 동물도 도덕적 행동을 한다 또는 할 수 있을 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왔던 생각, 편견관 반대로 가기 때문에 복잡하잖아. 그치? 조금 더 생각해야 되니까 복잡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이런 영향을 다루는 것보다 그냥 도덕성이 없다라고 도덕성을 부인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이 말인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 자,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다시피 역사적인 성향. 역사적인 성향이 뭐였어? 동물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역사적인 성향. 어떤? 자, formed in the outdated dualism of us versus them. 우리 대. 여기서 versus라는 건 vs 알잖아. 뭐 일본 대 한국 할 때. 자, 우리 대 그들. 그들이라는 건 동물이야.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런 구시대적인 outdated 구시대적인 dualism 이원론적 사고. 이원론적 사고라는 건 흑백 논리. 흑이 아니면 다 백이다. 백이 아니면 다 흑이다. 그 중간의 색깔도 좀 분명히 있는데, 그치? 이런 이 구시대적인 이원론적인 사고에 틀어박혀 있는, 이 틀 속에 있는 역사적인 성향이라는 게 뭔지 알지? 우리만이 도덕적이다. 이런 역사적인 성향은 매우 강하다 이 말이지. 뭐 할 만큼 강한 거야. 사람들이. status quo 하면은 현 상태란 뜻이야. 현 상태.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동물은 도덕성이 없다라는 이런 현 상태에 딱 들러붙고 달라붙고 거기에 매달리게 하도록 충분히 강하다. 이 역사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 뭐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현 상태, 즉 현재의 생각을 그대로 고수하고 현재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만들 만큼 충분히 강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재 그런 상태, 그런 생각, 그런 편견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야. 됐죠? 그 다음 부인하는 거야. 부인. 뭘 부인해? 당연히 뭘 부인하겠어? 동물이 누구인지 또는 동물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주 편리하게 허용해 주는데 뭘 허용해 주는 거야? 잘못된 고정관념을 유지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야. 그렇지. 동물이 누구인지를 부인하고 동물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 편리하잖아, 편하잖아. 그걸 부인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고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유지하도록 허용해 준다 이 말이지. 뭐에 대한? 동물의 인지적이고 동물의 감정적인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다시 동물의 인지적, 동물의 감정적인 어떤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동물이 인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며 감정적인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폄하해버리잖아. 이런 거에 대한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해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자, 분명히 큰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해. 분명히 편견이고 잘못된 거니까 중요한 큰 major 큰 패러다임의 변화, shift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야.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있어. 왜? 왜 요구되어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편견이고 잘못된 생각이잖아. 그치? 요구되어지고 있어. 왜냐하면 acceptance라는 게 뭐야? 받아들임. 수락이잖아, 수락. 그치? 게으른 수락. 뭐에 대한? 습관화된 마인드. 습관화된 마인드라는 건 생각을 자주 바꿔 안 바꿔? 안 바꾼다는 거잖아. 그치? 그 생각을 고정화시켜버리고 습관화해버렸잖아. 근데 그 생각이 앞서서 문맥적으로 뭐였어? 동물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그 습관화된 그 생각에 대한 게으른 수락. 게으른 수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꾼다는 거야? 안 바꾼다는 거야? 안 바꾼다는 거잖아. 그치? 이 습관화된 생각에 이런 게으른 수락. 게으른 수락이라는 것은 자주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게 has a influence on 뭐뭇에 영향을 미치다야. 영향을 미치다.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동물이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동물들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가 되어진다 이 말이지.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런 편견, 이제 belief라는 건 믿음이란 뜻인데 문맥적으로 분명히 편견 정도 해석하면 돼. 어떤 편견? 동물이 도덕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편견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던 가정, 간주, 편견이야. 생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습관화된 생각이라고 불리어. 습관화된 생각. 그 생각이 습관이 돼버린 거야. 바뀌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이런 나쁜 습관은 깨기가 힘들어. 오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런 가정, 그냥 굴복한다는 건 편안하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왜? 쉽거든, 편안하거든. 뭐 하는 게? 동물의 도덕성을 부인하는 게 훨씬 쉽잖아.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거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서 복잡하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보다. 맞지? 자, 그 맥락에서 역사적인 성향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가? 역사적인 성향. 동물들은 도덕성이 없다라는 역사적인 이 성향,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던 이 편견이 너무 강해. strong enough. 너무 강해. 너무 강하니까 문제가 뭐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재 상태, 그 현재 편견, 그치? 현재 어떤 그 생각에 어떻게 고수해, 고집해, 그것만 그대로 믿도록 만들어 버릴 만큼 너무 강하다 이 말이야. 됐지? 그래서 이런 동물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부인해 버리고 있잖아. 동물 자체를 부인해 버리고 있잖아. 부인하니까 자꾸 잘못된 고정관념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동물의 감정, 동물의 어떤 지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큰, 중요한,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 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편견을 가져버리면 동물들이 이해하는 방식, 이해되어지는 방식과 동물들이 다뤄지는 방식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버리잖아. 우리가 동물들은 생각이 없고 동물들은 감정이 없고 동물들은 뭐가 없어, 지능이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여기겠어? 하찮게 여겨버리겠지. 하찮게 이해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 잘못된 편견들은 빨리빨리 바꿔줘야 된다는 내용인 거야. 됐지? 자, 29번. 워낙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별표 쳐둬야 되는데 일단 먼저 선생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일단 소재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 Perfect regularity. 여러분, regular가 무슨 뜻이야? regular. 규칙적인이라는 뜻이야. 규칙적인. 규칙적인이라는 형용사야. 그러면 regularity 하면은 명사지. 규칙성. 근데 여기서 이 지문에서 규칙성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활 자체 패턴이 규칙적이야.
좋게 말하면 규칙적이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반복적이야. 너무 반복적이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변화가 없다는 건 발전도 없다는 게 돼버리잖아. 물론 너무 과도하게 랜덤, 규칙적이지 않고 과도하게 혼란스러운 것도 분명히 문제야. 그치? 근데 차라리 그게 더 낫지. 과도하게 혼란스럽고 과도하게 랜덤한 삶을 살면 어디 가든 잘 살아남을 거 아니야, 적어도. 그치? 근데 너무 규칙적이야. 여기서 규칙적이라는 건 살짝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자. 이 지문상에서 너무 규칙적이고 단조롭고 반복적이야. 그러면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변화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는 내용인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너무 단조로워도 안 좋고 너무 혼란스러워도 안 좋기 때문에 적절한 그 중간의 정도를 찾자는 게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야. 어찌되었건 철학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 근데 중요한 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완벽한 규칙성에 완벽한에 여기 따옴표가 있다는 건 좋은 완벽한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좋은 의미에서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무 지나친 규칙성,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돼. 자, 보자. 우리는 이런 혼란함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혼란함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니? 규칙이 없는 랜덤한 이런 삶 속에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지. 규칙적인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일상의 패턴에서 살아가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바로 내일 이제 대학교로 들어가. 대학교 입학했다 손쳐봐. 그러면 모든 게 새롭지. 모든 게 새로우니까 모든 게 어때? 혼란스럽잖아. 그 혼란함 속에서 여러분이 생활해왔던 반복적인 패턴, 규칙적인 패턴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잖아. 금방. 그치?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규칙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단순함이라고 적어 놓은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야.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브레이크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브레이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혼란함을. 그러니까 반복적인 패턴, 규칙적인 패턴 속에서 뭔가 하나 삐끗, 규칙적이지 않은 게 있거나 규칙적이지 않은 여러분이 행동을 하면 바로 인지할 수 있지. 그치? 그렇게 쉽게 인지되더라 이 말이지. 하지만 이런 배열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끼도록 하느냐, 어떻게 느끼도록 만드느냐. 이런 배열이라는 것은 혼란 속에서 단순함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반복적인 규칙적인 패턴 속에서 규칙적이지 않은 모습, 즉 브레이크라는 건 여기서 휴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정신 차려. 반복적인 패턴에서 혼란을 인지한다는 이런 배열이 우리가 뭘 어떻게 느끼도록 만드느냐 이 말이지. 반복적인 규칙성은 어때? 반복적인 규칙성 또는 반복적인 이런 혼란은 어떠니? 결론은 둘 다 안 좋다는 건데, 자, 그 다음 문장 보자. 자, 분명히 여러분 잘 생각해봐. 반복이라는 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줘. 안정감. 반복이라는 건 뭘 얘기해? 규칙적인 거. 규칙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습관화된 거지. 좋든 안 좋든 습관화된 거니까 안정적이잖아. 그렇지? 여러분 입장에서 공부 안 하는 게 습관화돼 있어. 그럼 공부를 안 하는 게 안정적이잖아. 공부하려고 그러면 벌써 불안하잖아. 독서실 가라 그러면 불안하고, 도서관 가려고 그러면 불안하고, 책만 잡아도 불안하잖아. 그치? 왜? 그게 여러분 삶의 패턴에서 규칙적이지 않은 거니까. 자, in that, 뭐뭐라는 측면에서야. 어떤 측면에서? 왜 안정감을 느끼냐? 반복적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무엇이 올지 우리는 예측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야. 오케이? 자, 우리는 예측 가능성이란 뜻이야.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좋아해. 예측 가능성을 좋아한다는 건 뭐니? 반복적이면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있잖아.
즉 예측 가능성을 좋아한다는 것은 결국 반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배열해, arrange 배열해 주로 반복적인 스케줄로 배열해야 안정감을 느끼고 게다가 예측 가능할 수 있잖아. 자, 그 맥락에서 랜덤니스, 랜덤이 뭐야? 무작위잖아, 무작위. 여기서 무작위라는 건 뭐야? 반복적이지 않은 confusion, 혼란. 이걸 얘기하는 거지. 혼란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든 또는 어떤 이벤트, 사건이든 이런 랜덤니스, 혼란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한테 어때? 챌린징하지, 도전적이고 어렵지. 그리고 우리 대부분한테 좀 frightening, 좀 무서움, 놀라움을 느끼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거야. 랜덤한 게. 랜덤이 뭐라고? 반복적인 부분, 규칙적인 부분에서 벗어난 무작위적인 거니까 당연히 좀 챌린징하고 불편함을 느끼잖아. 그치? 자, 그 다음 문장. 자, 완벽한 이런 혼란 속에서 또는 완벽한 이런 혼란과 더불어 혼란 속에서 또는 이런 완벽한 혼란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는 좌절감을 느껴. 그렇잖아. 안정감도 없고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니까. 뭐에 의해서? 자꾸 적응을 해야만 해. have to adapt, 적응을 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have to react, 반응을 해야 돼. again and again 이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해야만 하는 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껴.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야. 하지만 분명히 혼란, 반복적이지 않은 것, 규칙적이지 않은 혼란 속에서 이런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어. 하지만 완벽한 규칙성이라는 건 앞서서 얘기했던 반복이야. 그치? 반복이라는 건 일단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그리고 왜 안정감을 주냐?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완벽한 규칙성은 심지어 더 무섭대. 이런 단조로움 속에서. 뭐보다? 무작위보다. 더 무서워. 왜? 발전이 없잖아. 그것은 내포하는데 차갑고 unfeeling, 냉혹하고 가장 중요한 기계적인 어떤 특징을 함유하고 있는 거야. 반복적인이라는 건 마치 기계처럼 맨날 똑같은 생활 패턴이잖아. 얘기했다시피 반복적이니까 발전이 없잖아. 그러한 완벽한 질서, 여기서 말하는 질서라는 건 좋은 의미에서 질서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야? 완벽한 질서라는 건 규칙성. 규칙성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반복. 그치? 지루하게 반복되는 기계적인 것은 이 말인 거야. 자연에선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아. 존재하지도 않는 거야, 자연에는. 됐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자연과 어떻게 어우러지는 거야? 대치하는 거야. 서로를 상대로 서로에게 대치하면서 작용하는 힘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반복적인 것이라는 게, 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 D 다 각자에 맞춰서 각자의 삶에서는 다 반복적이야. 근데 얘네 둘이 딱 상호작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혀 매치가 안 돼. 왜? 얘는 얘 삶에서만 반복적으로 살아왔고 얘 삶에서만 반복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둘이 같이 있으면 어때? 순응을 하지 않고 적응을 하지 않고 랜덤한 생활, 좀 무질서하고 랜덤한 생활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함께 어우러지질 못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서로를 상대로 등져서 작용하는 안 좋은 힘이 너무 많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either extreme, therefore 그러므로 어떠한
지나치게 반복적인 거든 지나치게 랜덤한 것인 거든 반복의 반대 둘 다 위협적으로 느끼더라. 그러니까 적절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반복적인 것, 즉 규칙성도 있어야 되지만 너무 반복적인 건 좋은 게 아니고 나아가서 그렇다라고 맨날 적응만 하면서 살아가? 맨날 혼란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랜덤 속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잖아. 그치? 얼마나 힘들겠어. 이것 또한 안 좋아. 다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전자, 즉 반복적인 건 더 안 좋더라. 왜? 기계적이고 발전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